미군의 이 전술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페트라이어스라는 사람이고 지금은 미 센트콤 중부군 사령관입니다. 미 중부군이 플로리다에 이 사령부가 있는데 이 중부군에서 방한하는 전역 전쟁터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즉 중동의 약 20여 개의 나라들을 관할하고 있는데 페트라이어스 장군은 지금 중부군 사령관으로 영전하기 전에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으로서 이라크 내에서 이른바 대게릴라전을 수행하는데 2만 명의 미군 병력을 더 증파받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군 사령관으로 영전을 하고 있고, 이 맥크리스탈은 작년 2009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절친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전투 수행, 미국의 전쟁 교범을 작성한 사람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상군 전투에 있어서 게릴라전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전통적인 재래전 방식의 교본을 쭉 채택하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같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서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재래전, 통산전 중심의 방식에서 대게릴라전, 비정규전 방식으로 바꾸는 데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쓴 교과서를 웨스트포인트에서 교재로 사용한다든지 미국의 전체적인 21세기 작전 수행 방식, 전쟁 수행 방식을 바꿔놓은 사람. 그래서 이 맥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맥크리스탈 사람이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페트라이어스가 이라크에서 성공한 수행 방식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3만 명을 증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로와 거점 도시들을 장악하고 이 주민들과 게릴라, 탈레반 세력과를 유리시키겠다는 그런 경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라크에서는 사실상 성공을 했는데, 이라크는 보시다시피 평지에서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지금 맥크리스탈의 이 전술이라는 것이 제대로 적용될지 사실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의 10만 명이 넘는 이 병력을 투입하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작전 방식을 바꿔보기도 하고 무기노스기를 통해서 폭격도 해보고 또 대게릴라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패해온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44개의 나라가 협조하고 있고, 미국이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소련이나 또는 이란까지도 미국에 전부 동조했습니다. 몇몇 아랍 국가들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왜 실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의 토양과 민족적인 구성, 종족 구성과 지형과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미흡했고 그것을 현재 작전에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여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딜레마인데, 군대를 빼내자니 다시 탈레반이 득세할 것으로, 군대를 주둔시키자니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계속 초래하고, 사실상 일종의 딜레마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해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소련과 미국이 100년 동안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이 군사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세계적인 전쟁과 작전에 한가운데 서 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미국이 주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문화적인 또 아프가니스탄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적인 접근, 이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이것은 군사적인 작전보다도 사실상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미국이 그동안 1,2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습니다. 전쟁 비용만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미국이 쏟아부은 돈은 그 많은 액수 가운데 20%를 넘지 않습니다. 20% 내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군사적인 비용으로 들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사회경제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사적으로 해결할 시간과 거의 맞먹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군사적인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비군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프가니스탄에 뭔가 지어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레반과 안전 부분을 그대로 온전시킨 상태에서 그런 것은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낮에는 미군이 지배하지만 밤에는 탈레반이 지배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무리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 모두 좋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방법을 취함에 있어서 이슬람교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이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서는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독교나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끔 생기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념과 종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파키스탄, 이란, 중국, 소련, 러시아, 미국 뭐 이런 모든 관여 국가들이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고 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해야 하지 않을 나머지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세 가지 가운데 같은 가운데 미국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